네, 말씀드린 대로 무디스가 이번에는 글로벌하게 입을 벌렸네요. 전 세계 15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우리 또 박근혜 작가가 또 이렇게 글로벌하게 입을 벌렸다. 입을 벌렸다. 무디스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인식이. 그렇죠? 그런 게 좀 묻어나죠. 악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을 좀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나 급락하고 있는 것인데 시장 상황, 증권가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러스 투자증권으로 가볼게요. 박승현 연구원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아무래도 좀 휴가 계획은 좀 세우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어떻습니까? 휴가 계획은 저는 원래 8월 말에 가서 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무디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연구원님 좀 15개 어떤 그 주요 은행들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좀 단기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건지 뭐 원래 좀 이런 것들은 좀 후행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맞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무디스가 벌써 한 10일 전쯤에 강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요. 네. 뭐 그런 거는 크게 뭐 이 자체가 새로울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은행주들이 밀린 거는 저는 오히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은행주들은 단기로 빌려서 대부분 장기로 빌려주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단기금 좁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진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네네. 그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같이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뭐 무디스의 등급 강등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은행들의 등급이 강등되면서 회사채 금리 같은 게 올라가면은 그거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좀 돌아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미국의 뭐 회사채 금리라든지 금융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당장 오르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뭐 은행 어떤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연구원님 유럽 쪽도 점검해 주세요. 오늘 밤도 있고요. 또 다음 주에도 출출이 유로존에서 뭐 정상회담, 뭐 무슨 회담 다 예정되어 있는데 또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약간 독일이 행동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보면은 독일 그 IFO 제조업 지수나 독일의 제조업 PMI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많이 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의 재정위기라고 하는 게 주변국들이 나빠졌을 때 독일은 손가락질하면서 니네가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독일도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독일도 그냥 가만히 방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은 어차피 영내 교육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유럽이 뭐 자기 혼자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독일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EFSF나 ESM을 통해서 국채를 사중으로 해서 금리를 낮추는 정도의 정책들은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빠진 것도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스페인의 국채금리,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좀 하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님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뭐 주식은 뭐 한 1,400 정도 파는데 지수 선물을 12,0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좀 반등할 때의 어떤 그 가장 빠른 신호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태도 변화였는데 다시 또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강한 그 어떤 조정을 예상하는 듯한 배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뭐 아니면 뭐 또 그 이후로 좀 어떤 단기적인 전략,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외국인은 주로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고서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제 FOMC에서 추가 양적완은 없었는데 22는 금리를 내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는 무조건 강세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0에서 1950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오늘 185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밑으로 하단은 뭐 많이 잡아서 한 50% 정도 잡고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IT 자동차는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사실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얻는 힌트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내수주들도 좀 좋아지거든요. 어허. 네, 그러니까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료 같은 건데, 음식료.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가가 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뭐 원화도 약간 좀 강세를 보여주고 하면 그쪽에서 비용 부담들이 많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일부 내수 업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IT 자동차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되 여기서 뭔가 더 뭐 여기서 지금 뭐 화학을 담기에는 뭐 은행을 담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때 내수 업종을 담는 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손복주 사장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점심 잘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복주 사장님 뵐 때마다 책을 꼭 주세요. 무슨 책이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읽은 책들을 네. 딱 이렇게 주변에 보내주십니다. 오, 멋있으시다. 가면 책 한 권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토로스 증권은 1800에서 한 1950 예. 정도의 박스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IT 자동차는 너무 뻔해서 얼마나 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없다. 네. 그죠? 내수주, 음식료 이런 얘기를 하네요.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곳을 살살 잘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떴다로 넘어가겠습니다.